번째로는 현종이 후궁을 두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원 조선 18대 왕 현종입니다. 아버지가 17대 효종이시며 아들로는 19대 숙종입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우의정이었던 장유의 딸 인선왕후이시며 저의 정비는 영돈영부사 김우명의 딸 명성왕후입니다. 저는 병자호란 후 큰아버지 소현세자, 아버지가 복림대군 시절 심양의 인질로 잡혀있던 때의 관저에서 1641년 3월 14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인조가 승하하시면서 아버지 효종께서 1649년 6월 22일 왕위에 오르시니 바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아버지 효종께서 39세 일기로 승하하시니 1659년 저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위에는 누이 둘이 있었고 아래로는 손 아래 누이 4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정비 사이엔 일남 3녀를 두었는데 명선공주와 명예공주는 혼례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왕세자인 숙종과 막내 명안공주만이 장성하다가 제가 죽고 난 다음 숙종 13년 명안공주는 23세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현종의 가계도를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속에서 자라서인지 아니면 여자들의 속성을 많이 어려서부터 알아서 그런지 왕위에 오른 뒤에는 후궁을 드리는 생각을 안 하였습니다. 속설에서는 정비인 명성황후 김씨가 워낙 머리가 좋고 까다로워서 명성황후 김씨 비위를 맞추는 데에도 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실록에서도 신하들이 후궁을 추천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비인 명성황후 사이에도 특별히 사이가 좋고 나쁘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으며 몸이 그렇다고 허약하여 누워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후궁을 들이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쳐야 되며 매일 싸움의 연장선에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아마도 인격이 성숙한 왕이었던 같습니다. 세종 때에도 정비인 소원왕후하고 금실 좋은 사이여도 후궁을 여럿 두어 많은 자식을 두었고 신하들도 여러 후궁들을 권했다고 합니다. 현종은 이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기가 자주 났는데 그것이 얼굴이나 목에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침을 맞아야 했고 때로는 종기를 터뜨렸는데 그 고름이 한 대가량이나 나왔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병을 달고 살았지만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실록은 없었으며 자식을 여럿을 두었다는 것은 남자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종기 때문에 온천욕을 자주 즐겼는데 온양온천을 자주 가는 마니아였으며 정비인 명성황후하고 자주 온천욕을 즐겼다는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종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명성황후 김씨였을 것이란 추측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왕후는 질투심이 강하고 성질이 드센 여자였고 고집도 세고 또한 권력욕도 무척 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숙종의 후궁 장희빈을 내친 것을 보면 성격이 보통은 아닌 듯합니다. 그 때문에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의 현종이 그녀가 싫어하는 일이면 되도록 하진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입니다. 또한 정비인 명성왕후 아버지인 우의정 김우명의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후궁을 드리는 데는 조심스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현종의 정치적 발자취입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기해년에 상복을 언제까지 입을 것이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효종의 상을 당하자 인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조씨의 정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에 의한 사례의 준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정된 오례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대왕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로서 왕위에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책립되었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에 대왕대비가 맏아들의 예로 3년상의 상복을 이미 입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주동이 되어 효종이 둘째 아들이므로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인 측의 윤휴와 허목 등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고 해도 왕위를 이어받았으므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무렵 정치계는 1575년 선조 8년 동인에게 배척되었다가 인조 반정으로 정치계에 되돌아온 서인과 동인 계열이지만 북인 남인으로 갈라진 뒤 북인에게 배척되었다가 역시 인조 때 조정에 복귀한 남인 사이의 대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조 효종 때는 감정적인 대립이 적어서 특히 학문에서는 교섭이 원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론이라는 당론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감정이 격해지고 논쟁이 장기화되자 서인 측의 주장대로 일련곡이 조정에서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론이 지방으로 번져 그 시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1666년 조정에서 일련곡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에 항의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포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대왕 대비의 상봉 문제가 재론되면서 예론이 또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즉 서인 측의 대공설 9개월복과 남인 측의 1년복이 대립한 것입니다. 그 뒤 이 문제가 1년복으로 정착되면서 서인 측의 주장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때 서인 측이 많이 배척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한 뒤에도 계속되어 1679년 20년간에 걸친 기해복제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조정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많은 시비가 내면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예속 논쟁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국력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백성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가작통법 3옥을 제정하였고 수리시설과 양전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나라의 재정을 수습하고 동활자 10만 개를 주조하는 등 치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전을 개량하여 대량 생산을 하였으며 온천행차 때에도 군사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혼천의 천문시계 개량이나 자명종 제작을 힘을 기울였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 기간에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 1도가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기근이 발생하여 굶주림과 전염병도 함께 돌아 백성의 10분의 1인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해 쌀 생량이 많은 호남 지역까지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생고 해결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종이 즉위하여 15년간은 예속 논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날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바람을 부르지 않는 건강한 학문적 토론으로 이끌었던 현종은 명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딸은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 33세일기로 승하하고 맙니다. 세 번째 현종의 야사 이야기입니다. 현종은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자 시절에는 효종에게 새끼 곰을 바친 사람이 있어서 이 곰을 궁에서 길렀는데 1년 뒤 곰이 크게 성장해서 사람 말을 안 듣자 내시가 오래되면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니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청해서 효종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자 현종은 곰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라 하지만 아직은 그 해를 받은 이가 없는데 지금 만일 앞날의 일을 염려하여 미리 죽인다면 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라며 곰을 야산에 놓아줄 것을 청했다. 효종은 현종을 내가 임금이 되어서는 시기와 의심 때문에 죽음을 당할 사람은 없겠다라고 하였답니다. 또한 할아버지 인조가 살아계실 때 표범 가죽을 인조에게 바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범 가죽이 품질이 좋지 않아서 도로 퇴짜를 놓으려고 했는데 당시 세손이었던 현종이 더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인조는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그 표범 가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청나라 사신을 서교에서 전송하면서 섬돌 위에 나섰는데 청나라 사신이 떠난 후 한 병사가 빨리 걷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현종과 부딪혀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병사를 처벌할 것을 건의했으나 현종은 모르고 한 일인데 어찌 다스릴 것이 있겠는가라며 곤장 대여섯 대를 치는 것으로 퉁치고 끝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